1592년 4월 13일 날 대규모의 이제 일본 선박들이 이제 침공을 했어요.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를 앞장 세운 일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어디가 털리냐면 부산성이 털립니다. 부산성. 근데 부산성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성이 동래성이에요. 동래. 옛날에 부산을 동래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먼저입니다. 부산성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래성이 함락을 당해요. 정말 장렬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그래갖고 이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충주로 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충주가 전에도 한번 재승방략 체제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집결 장소였어요. 근데 그때는 재승방략 체제라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야만이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텐데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화가 지속되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전부 다 군대가 모이고 서울에서 신립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한테 사실상 몰살을 당하고 신립장군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탕금대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여기 있는 한양까지 오는데 단 한 차례의 저항을 받지 않아요. 4월 13일 날 상륙했는데 5월 2일 날 여기는 한양이 함락을 당합니다. 거의 한 2주 좀 더 됐나? 이때 경부고속도로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 그냥 거의 이렇게 구보에서 뛰어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파죽지세로 깨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임금을,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와서 바로 임금을 딱 사로잡고 인질 삼아서 군량 모으고 총알바지로 군대 들이밀고 이제 중국을 치려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첫 번째로 삐끗하죠. 그게 바로 선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왕이 설마 수도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선조는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왕이 잡히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선조가 욕을 먹냐면 사전에 그런 작전을 세우고 전략적 구태였으면 욕을 안 먹었는데 사실 백성 버리고 도망간 거 맞거든요. 무책임하게. 그리고 그 이순신을 막 의심하고 괴롭히고 막 그 이후에 모든 공을 중국한테 돌리니까 이런 행보 자체가 이 사람은 별로다. 이런 거지. 그 딱 인사이트에서 그 선조의 몽집만 보면 작전상으로는 그게 맞죠. 네. 어쨌든 그래서 선조가 가장 잘한 일이 달리셨다. 이게 이제 제일 잘한 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을 떠나요. 한양을 떠나서 평양 쪽으로 가면서 선조가 한 일이 뭐냐면 분조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조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데 이 선조의 아들이 광해잖아요. 근데 광해가 이제 사실상 세자로 낙점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해가 후궁의 자식이야. 근데 선조는 본인이 조선왕조 최초로 그 직계가 아닌 반계로 왕이 된 사람이라 컴플렉스가 많아서 내 자식 세자만큼은 적장자 정실부인의 첫 번째 아들로 삼을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실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후궁의 자식 광해가 너무 똑똑한 거지. 그래갖고 그때 막 송강전철 이런 사람들이 저기 세자 착공 하시오 그랬다가 귀양 가서 만들어진 게 별곡 시리즈잖아요. 관동별곡, 삼인곡.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조예요. 왜 쓸데없이 귀향을 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국어 시간에 우리를 잡냐. 그런 건데. 그래갖고 절대 세자를 안 주던 사람이 한양 함락돼서 도망가시면서 18살 먹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중국 갈 거야. 작전상 후퇴. 그래서 거기서 세력 모아갖고 명나라랑 같이 올 테니 네가 남아서 여기 의병들하고 싸워. 이래 버리는 거예요. 18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한테. 너무 별로죠. 막 벌써부터 올라오네. 그래갖고 분조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 평양이 함락을 당해요. 일본한테. 평양을 함락해요. 근데 일본인들은 여긴 평양만 함락되면 선조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선조는 정말 정말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바람과 같이 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평양 함락당하고 우리나라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잘 들으세요. 평양에서 여기는 일본이 스탑합니다. 멈춰요.
선조가 여기는 의주로 가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이제 도망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망이지 뭐 도망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안 쫓아가고 멈췄다고. 왜 멈췄냐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평양 함락 직후에 한산대첩의 승리가 들려온 거죠. 바로 이순신입니다. 자, 일본의 작전을 보면 1차 부대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육지로 치고 올라가고 2차 부대는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여기는 서울이나 평양으로 이제 물자나 뭐 무기 이런 것들을 보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보급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보급로가 길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의병들이 습격해서 보급을 끊어버리면 얘네 굶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쌀 1000석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져오려면 말이 500필이 필요한데 배로 가져오면 한 척이면 충분히 서울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수상으로 여기는 보급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2차 계획인데 그 2차 계획을 누가 생각도 못한 이순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몰랐던, 일본이 수년간 정탐을 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첫 번째 선조의 비겁함, 두 번째 이순신의 존재였던 거죠. 여기서 또 삐끗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갖고 이순신이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계속 여기서 막다가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으로 완전히 일본의 적선을 괴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지냐, 야 좀 해봐 그랬다가 한산대첩에서 이 수상 운송로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한산대첩으로 이 뭐라 그러냐, 보급이 끊기니까 얘들이 평양 함락한 다음에 전진을 못한 거지. 일본이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평양이에요. 더 멀리 올라가지 못한 건 뭐다? 이순신이 보급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다로 못 가니까 육지로 가야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병법에 보면 그 식량은 적진에서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보급이 이렇게 끊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보급을 끊고 그 식량을 자기가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전라도죠. 전라도. 그래서 호남을 노려라 그래서 바다로는 못 가. 이순신이 막으니까 육지로 전라도를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 요지에 있는 곳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그래서 여기 있는 한산대첩 다음에 진주성 전투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요. 바다가 막혔네? 그럼 육지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진주성을 누가 지키고 있었냐? 김시민 장군이 지키고 계셨는데 이 김시민 장군이 신출귀몰하게 그들을 막아내요. 뭐 막는 장면을 보면 삼국지를 연상케 합니다. 이때 그 삼국지가 우리나라에 막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핫할 때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보면 선조가 야 삼국지 재밌니? 그럼 이제 대신들이 그 소설이에요. 나관중 소설이에요. 막 이렇게 약간 폄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시민 장군도 삼국지를 읽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진주성에서 왜군들이 막 우리나라 아이들을 잡아다가 막 인질을 삼아서 야 응? 항복 안 하면 알지 애들 아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김시민 장군이 밤에 검은고를 듣게 해요. 띵 띠링 띵 띠링 띵 띠링 띵.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달밤에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양이노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오카상 보고 싶다, 오겐키 데스까 이러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갖고 이제 사기를 떨어뜨려. 이거 제갈공명이 음공하는 그 검은고 뜯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 깃발이 세워져 있고 성에서 이렇게 자욱하게 모래바람이 일더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 병력이 더 너무나 많다. 저 기다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 말꼬리에다가 빗자루를 달아가지고 일부러 쓸면서 막 이렇게 쿵쿵쿵 했다. 이게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라는 다리 앞에서 조조의 대군이 왔는데 혼자 지키거든 다리에서. 근데 뒤에서 모래바람이 쫙 올라오고 들어와 그러니까 조조가 뒤에 매복이다 하면서 도망가고 그 뒤에는 말 몇 마리 그 부하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그거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사용 설명서를 알았던 분이 아니냐. 이게 이제 김시민 장군이고, 그리고 진주성에서 이젠 칠다다 그러고 치려고 하는데 뭐야! 그리고 뒤를 봤더니 뒤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의병장인데 말을 타고 뒤에는 내가 있지롱 그러면서 활을 쏘더라 이게.
이게 홍위장군 곽재우야. 그래서 진주성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한 이유는 워낙 김시민 장군도 잘했지만 후방에서 홍위장군 곽재우 의병이 지원한 것도 있더라. 이걸 기억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김시민 장군은 전사를 하시고요. 일본은 두고 보자 진주성 그러면서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명나라가 이제 도와주러 와요. 도와주러 와가지고 조명연합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평양을 바로 탈환을 해요. 이때 우리는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중국이야. 중국만 오면 너희 외놈들 끝이야. 그런데 막 왔는데 평양 바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는 한양에 보면 그 행주산성에 권율 장군이 딱 버티고 있는데, 조명연합군이 쭉 내려오면 권율하고 힘을 합쳐서 일본을 괴멸하고 서울을 되찾자, 이게 목표였는데, 조명연합군이 내려오다가 오늘날 일산인데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깜짝 놀란 거지. 중국도 지는구나. 그래갖고 일산에서 져가지고 여기는 조명연합군은 올라와 이러고 일본은 내려와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고립이 됐을까? 권율 장군이 고립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여기는 행주산성을 쳐들어가는데, 그때 뭐 일설에 의하면 그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돌을 깨서 뭐 이렇게 집어던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을 잘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본도 점점 전쟁이 생각대로 안 풀리고 그러니까 후퇴를 결심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행주산성 이후에 일본이 이제 물러갑니다. 물러가는데, 일본이 이제 부산 쪽으로 쭉 후퇴를 하는데, 이때 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 쳤어야 되는데, 그 일본이 되게 무서워했던 거 겨울이었어요. 얘들이 4월 달에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조명연합군보다 동장군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치면 우리가 다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명나라 군대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안 쳤대요. 심지어는 후퇴하면서 일본이 노략질을 하면서 후퇴하는 걸 쳐다보면서 같이 노략질을 하면서 중국군이 이렇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굳이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군인들만 가슴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여기는 부산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휴전하자 해놓고 어디를 동시에 치냐? 여기는 진주성을 칩니다. 그래갖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당하고 수많은 성민들이 부녀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도륙을 당합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휴전하자고 해놓고 진주성을 왜 쳤을까요? 보복입니다. 보복. 그래서 지금 교재는 이게 2세부터는 들어갈 텐데, 행주대첩 권율부터 휴전협상 사이에 2차 진주성 전투를 넣어주세요. 뭐 요거는 글쎄 시험에 이렇게까지는 안 묻겠지만, 이거는 우리 진주성에 대한 예의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휴전에 3년간. 그래갖고 초반 2년 우리가 기습당한 게 임진년에 벌어진 외인들의 난동 사건 임진왜란이고요. 3년 동안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일본은 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이 남해안에다가 성을 엄청나게 빨리 써요. 성 진짜 잘 써요. 튼튼하게. 성을 쌓아놓고 이제 농성전을 하고 있었고, 휴전에 들어갔는데, 이 휴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이제 전쟁을 뭐 이렇게 대비해야죠. 해갖고 이때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라는 수도방위 사령부, 우리 그 오군영 할 때 배웠죠? 훈련도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고군 체제, 양천혼성군이 지난 시간에 배운 소고군 체제도 이때 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전이 이게 결렬이 돼요. 그 당시 전시작전권이 명나라한테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이제 일본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때 그 명나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대동강을 기점으로 위쪽은 니네가 갖고 경기, 충청, 전라, 강원은 우리 일본이 가질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중국 황제의 딸을 첩으로 보내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야,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2년간의 전쟁이 벌어지니, 이게 정유년에 벌어진
재차 벌어진 전쟁,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참 3년 동안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서울로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세상에 우리나라 그 160척이 넘는 판옥선 거북선을 원균 장군이 끌고 나갔다가 부산 앞바다에서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네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몇 번이고 이제 사죄를 하고 이순신이 이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옵니다.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333척의 적선을 맞아 싸웠다라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 요게 정유재란 때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고 일본 이제 사망했으니까 일본 군대가 다 물러갈 거 아니에요. 후퇴하라 그랬는데 명나라는 굳이 나가 싸울 이유가 없겠죠. 후퇴하는 적과 고국으로 돌아가서 상 받고 가족 만나야겠지.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명나라의 진린 장군, 저들을 그냥 보내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없이 여길 것입니다. 나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진린 장군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진린 장군의 후원하에 도망가는 일본의 뒤통수를 쳐버린 전쟁이 노량해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순신 장군님도 결국 돌아가셔서 영원히 하늘의 별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밝게 비추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이었습니다.